여기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제2의 인생을 떠나려는 아르헨티나인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정착할 곳을 찾던 중 우연히 한국에 오게 되는데요. 한국 공원에서 평화롭고 유유자적한 시간을 누리고 있던 이 가족은 우연히 공원 근처에서 목격한 장면을 보고 순간 두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들이 목격한 장면은 그다지 한국인들에게는 특별한 장면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르헨티나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는 흔하다는 사실에 두 번 놀라게 됩니다. 대체 그들은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가족과 함께 한국 대구에 사는 아르헨티나인 라라 카스티오라고 합니다. 제 가족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통해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란 법무부 장관이 정한 투자 대상의 기준 금액 이상의 투자를 하게 되면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체류 시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살던 가족이 어쩌다가 한국 원주까지 오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투자이민을 한 것에서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시겠지만 우리 가족은 아르헨티나에서 꽤 잘 사는 축에 드는 편입니다. 저희가 사는 곳도 부촌 지역은 푸에르토 마데로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이나 저나 이 나라를 뜨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보통 이런 부촌 지역은 치안도 잘 유지되고 안전한 편이지만 아르헨티나에서는 오토바이 날치기나 총으로 사람을 위협하고 물건을 뺏어가는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저희 아버지 또한 이런 도둑들의 대상이 되어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자동차의 차창을 열고 안에 있던 귀중품들을 털어갔거나 범죄자들의 타겟이 되어 걸어가고 있던 아버지를 붙잡아 지갑을 뺏긴 적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밖에 나갈 때도 항상 무장하고 다니시는데 그날 평소와 달리 총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결국 30분 동안이나 맞았고 아버지는 병원까지 입원해야 할 정도로 다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우연히 지나가던 경찰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도 아버지는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한동안 굉장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밤중에도 꿈을 꾸다가 살려달라는 말을 하신다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순간부터 현지에서 하고 있던 모든 매장을 정리하고 온라인 사업과 외국 회사와의 거래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가족회의에서 중대 발표가 있다고 하더니 이민 갈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죠. 지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가족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살지였습니다. 이전까지는 한 번도 외국에서 살 것을 생각해 본 적 없었으니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영어나 스페인어가 통하고 치안이 비교적 안전한 나라들을 골랐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사는 한국은 후보에도 없었습니다.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어가 공식 언어인 나라였고 우리 가족들이 할 줄 아는 외국어도 영어 정도였습니다. 한국어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유창하게 의사소통할 정도는 아니었죠. 이렇게 한참 이민 갈 곳을 물색하고 있을 즈음 우연히 아버지의 한국인 친구 윤 씨의 아저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저희 가족과 같은 동네 주민이자 이웃이었습니다. 한인들은 아르헨티나 이민자 중 비교적 부유한 편에 속했죠. 아르헨티나에서 살다가 아이들 교육과 의료시설 문제 때문에 역이민한 케이스였는데 다행히도 한국에 다시 잘 정착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한번 놀러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민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던 저희 아버지에게 한숨 돌리는 휴식 시간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죠. 복잡한 문제들에서 벗어나 머리를 깨끗이 비우고 싶던 제 가족은 윤 씨 아저씨를 보기 위해 한국행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희는 인천공항에 도착해 서울에서 이틀 정도 머무르면서 관광을 한 다음 대구로 내려갔는데요. 윤 씨 아저씨네 가족은 저희가 집에서 머물러도 된다고 했지만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오빠를 빼고도 총 4명이나 되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호텔에서 머물렀죠. 대구는 서울만큼 화려한 도시는 아니었지만 정말 안락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좀 놀랐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나 수도는 그 나라에서 가장 발달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도시로 넘어가면 현격히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서울의 멋진 모습을 봤을 때도 감탄하긴 했지만 저희가 관광지 위주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아르헨티나도 관광지 위주로만 다니면 사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크고 발달한 나라들도 TV에서 자주 보이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특정 지역이 화려한 거지
평범하거나 물가가 싼 도시들은 교통이 불편하고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미국에서 IT 개발자 일을 하는 삼촌께서도 실리콘밸리의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 10년간 일하고 프리랜서로 독립하고 다른 도시로 떠났는데요. 금전적으로는 풍족했지만 생활적으로는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자동차는 필수고 마트나 편의점에 가는데도 차로 20분 이상 걸린다고 했어요. 와이파이가 먹통이 되는 경우도 흔했다고 합니다. 한국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국제란 뉴스에서 봤는데 그렇게 격차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마트나 편의점, 은행들을 찾아보기가 쉬웠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도 어디를 가든 웬만하면 교통관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얼마나 걸리는지 전자기계판에 다 표시가 되더라고요. 지하철에도 스크린 도어가 다 설치되어 있고 역내도 무척 깨끗했습니다. 카페나 음식점을 가면 어딜 가든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었습니다. 대구는 서울과 달리 수도권 쪽도 아니고 관광도시도 아니었는데 이 정도 생활 수준을 자랑하는 게 놀라웠어요. 하지만 가장 놀랐던 것은 바로 치안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저녁 시간대였을 겁니다. 윤씨 아저씨네 가족과 한 식당에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눈 저희는 다시 호텔로 돌아가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윤씨 아저씨가 공원에서 배도 꺼트릴 겸 같이 산책을 하자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8시가 넘어서 깜깜해졌는데 공원에 가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은 공원이 반드시 안전한 장소만은 아닙니다. 밝은 대낮에야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타지만 조금만 날이 어두워져도 사람들은 집에 돌아갔죠. 그나마 관광객들이 자주 드나드는 공원은 저녁에도 좀 덜 위험한 편인데 그런 곳이 아니라면 드나들지 않는 편이 나았습니다. 도둑들은 물론이고 카르텔 같은 위험한 범죄 조직의 일원들도 득실거리니까요. 윤씨 아저씨는 한국은 저녁에도 그다지 위험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안하지만 속는 셈 치고 간 공원에는 정말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놀랍게도 교복을 입은 어린 10대 소녀 둘이서 까르르거리면서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젊은 여자 혼자 운동하고 있기도 했지요. 어떤 사람은 벤치 위에 버젓이 휴대폰을 올려놓았는데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공원 바로 앞 편의점 ATM 기기에서 돈을 빼는 장면이었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당황하며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ATM 기기가 편의점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바깥에 있었는데 그 남자는 주변을 살피지도 않고 아무렇지 않게 돈을 빼냈습니다. 심지어 지갑을 대놓고 꺼내어 지폐를 집어넣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거 미친놈 아닌가 싶었습니다. 마침 그때 한 중년의 남성이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니 ATM 기기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지갑을 뺏으려고 다가간다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코앞에 지갑을 두고도 별 생각 없어 보였습니다. 그의 목적은 도둑질이 아닌 방금 남자처럼 ATM 기기에서 지폐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중년의 남자 역시도 조심성 없이 주변을 살피지 않고 지폐를 뽑았습니다. 기가 막힌 광경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대구에서 2주간 지내는 동안 이런 광경을 몇 번이고 목격했고 심지어는 ATM 보수 작업을 하는 직원들조차 누군가 훔쳐갈까 걱정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라면 가게 안에 있는 ATM 기기에서 돈을 뽑을 때조차 주변에서 누군가 훔쳐갈까 경계도 심할 거고 무장을 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보수 작업을 할 때도 보안 요원들이 무기를 들고 작업하는 사람을 가리고 있었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부주의할까? 태평할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실제로 잘 훔쳐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르헨티나로 돌아온 제 가족은 한국의 모습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 혼자 저녁에 공원에서 운동할 수 있고 ATM 기기에서 돈을 뽑는 좋은 먹잇감을 보고도 돈을 잘 훔쳐가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는 유럽에 가도 흔치 않거든요. 물론 어딜 가나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있으니 한국도 훔쳐갈 사람은 훔쳐가겠죠. 그렇지만 빈도수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압도적으로 낫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어를 잘 못하는 것이 좀 걱정스러웠지만 언어야 배우면 되는 일이니까요. 저희는 투자 이민을 결정했고 2023년 1월에 한국으로 모든 삶의 기반을 옮겼습니다. 대구는 치안도 안전하고 물가도 싸고 교통편도 무난해서 예상대로 살기 좋았습니다. 국제학교에 다니는 제 늦둥이 동생도 잘 적응하여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희 가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한민국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뜻밖의 초대로 한국에 갔다가 이민까지 결심하게 된 아르헨티나 가족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저희 클립뉴스는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